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나의 불편함이 정의의 근거는 아니다 입니다. 근거는 아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감사한 기회가 생겨서요, 주역 공부도 하면서, 명리하는 분들은 주역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역 공부도 병행하면서 또 너무 감사한 기회가 생겨서 그 주역 타로도 또 훌륭하신 분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주역이라는 게 명리예요, 명리. 주역에서 명리가 나온 거거든요. 네, 명리학, 성리학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주역을 빼놓고는 명리학을 논할 수가 없죠. 약간 명리학의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헌법. 네. 가장 적절한 표현이네요. 명리학의 헌법은 주역이다. 근데 이 주역 공부하면서 주역에서는 총 64개의 궤가 있어요. 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2번째 궤가 천지비예요. 비. 네, 뭐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니다. 여기 아니 불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요 궤의 형상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어요. 하늘이 위에 있고 밑에 땅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늘은 원래 위에 있는 거고 땅은 원래 아래에 있는 거니까 대단히 좋은 거 아닌가? 왜 안일비라는 글자를 써놨지? 이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역이라는 거는, 이 명리라는 거는 끊임없는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 하면요, 이 하늘이라는 거의 속성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겠죠. 속성이. 그리고 땅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서로 반목하는 모습이죠. 서로가 멀어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놓은 궤가 있어요. 지천태라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땅, 하늘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대단히 좋은 어떤 점괘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땅은 밑으로 내려가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니 서로가 조화로울 수밖에 없다란 말이죠. 한데 어울리고. 하지만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위로,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쪽은 반목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고요. 이쪽은 조화로운, 실제로도 대단히 좋은 그런 궤로, 그런 점괘로 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은 명리 채널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리학의 헌법이다. 그럼 이제 주역이거든요. 그럼 주역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것이 어떤 것을 우리 삶에서 의미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분법의 딜레마.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답이 없는데 이분법적으로 예스냐 노냐 이렇게 자꾸 가르려고만 한다라는 말이죠. 애초에 답이 없는데. 그러면 예스도 맞을 수 있고 노도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딱 선을 긋고, 마치 아까 천지비처럼 하늘은 이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땅을 상징하는 공궤는 아래에 있으니까 점점 내려가려고 그러고 서로 멀어지는 기운이잖아요. 이것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옳다, 아니다, 네가 옳다, 아니 네가 옳다 그러면 안 되네요.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서로 그러고 있으면은 서로 반목하기밖에 더 하겠냐는 말이죠. 조화롭게. 사실은 여기에도 맞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맞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고요. 특히 이제 명리 쪽에서도, 명리 세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명리를 공부하신다라는 분들이 이거는 맞았다, 이건 맞다, 저건 틀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면 저희가 딜레마에 또 하나 빠지게 돼요.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요. 이거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이 무엇일까? 사실 답이라는 건 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답이 애초에 없는 문제는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뭐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 격국론은 너무 안 좋다, 쓰레기 같다, 뭐 12실살은 이래 해가지고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논해서는 안 되는 이분법의 딜레마에 제가 빠졌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그럼 정답이 있는 건 무엇이냐? 저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예시가 있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수학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은 수학 시간에 노트 필기하는 아이가 있고 암산하는 아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어떤 애가 막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겠죠. 야, 너는 지금 수학 시간인데 왜 영어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고 저쪽으로 가면 결국에 이쪽이다. 그러니까 저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게 결국엔 수학이고 수학 공부하는 게 결국에 영어예요. 이건 개소리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개소리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전국에 집 안에서 또 집 밖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그 반려견, 그리고 이제 스트리트견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네, 미안하지만, 네. 정말 개소리니까 개소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틀린 거죠, 이거는. 얘가 멍청한 거예요. 이건 바보죠. 잘못 이해한 거죠. 반면에, 똑같은 수학 시간인데, 한 아이가 선생님이 문제를 풀려고 그랬더니 막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막 머릿속으로 암산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야, 너는 왜 암산을 하냐? 수학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암산하면서 이 암산 실력을 많이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쉬운 문제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도 접하다 보면은 쉬운 연산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산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다라는 거죠. 얘는 애초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죠. 둘의 차이점은 수학 시간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옳다예요. 왜? 암산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암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노트 필기도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수학 시간이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슨 공부? 수학 공부요. 그런데 개소리를 들이대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방식이, 그 과정이 옳은가 그른가,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게 돼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전 우주에 나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뜻이 같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옳다면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역시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뜻이 다른 사람 조금만 적을게요. 그쵸. 나와 뜻이 다른 사람 중에서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고 어떤 궤변론적이며 그리고 궤변론적이며 그냥 이기고 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살면서 이렇게 뜻이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와 뜻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니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한번 섞어보자 라는 분들도 저희는 살면서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화가 잘 통한다. 저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천태라고 할 수 있겠죠. 11번째 궤. 길궤. 아주 길한 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땅이 위에 있고 밑에 있어야 될 땅이 위에 있고 위에 있어야 될 하늘이 밑에 있으니 서로 교감을 하잖아요. 서로 융화가 된다는 거죠. 대단히 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딱 보니까 너는 틀렸어. 아니야. 네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너는 무조건 틀렸어. 너는 아니야. 내가 옳아. 무조건 내가 맞는 거야. 라는 거는요. 천지비라고 할 수 있겠죠. 흉. 실은 길이다 흉이다를 논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융화가 안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자기 갈 길 가기에 바쁘니 어떠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발전도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르다. 이 사람들은 나와 뜻이 다를지라도 올곧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요. 우리가 진정 인생을 뜻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건 그른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군자라 그러죠. 군자. 그리고 이쪽을 뭐라 그럽니까? 군자의 반대말. 소인이에요. 소인. 작은 사람. 소인과는 군자가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너무나 명확하죠. 첫째는요. 나와 뜻이 다른 일을 존중하고 융화되자라는 거고요. 둘째, 다른 이가 소인이라면 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명확해졌죠. 내가 살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도 역시 배우고 싶어서 어떤 군자된 덕목으로 나도 역시 배우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고 아주 겸허하게 그 사람과 소통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이쪽이네요. 형, 내가 왜? 너 같은 쓰레기랑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틀렸어. 나만 옳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멀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리를 공부하면서 단순한 언제 승진하나요? 언제 부자 되나요? 이거보다도 우리 인생에 정말 깊이 있는 참된 의미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또 한켠 한켠으로는 성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 제목에서 나의 불편함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어떤 기사에서 어떤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뭐 김선옥 작가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의 사고방식과 저의 사고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르겠지만 요 문장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불편하다고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 정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정의도 모르는 우리들이 무슨 불편하다고 이거를 정의의 근거로 삼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의 근거가 아니고요. 성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주역 공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나신 또 스승님이죠. 스승님을 만나 뵈서 주역 타로도 또 공부하고 있는 이 와중에 느낀 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좋은 거는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주역의 한 개 한 개 볼 때마다 어떨 때에는 한 개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막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일주일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역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또 제가 이 지천태나 천지비괴에서 미쳐보지 못했던 그 아둔함을 느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발전의 초석이 될 거라 믿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느끼는 거 좋은 생각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